이게 향당 제10입니다. 논어 10번째 편이에요. 양시말 성인지 소위 도자는 불리호 일용지 강야람 고로 부자지 평일 일동 일정을 문인이 계시시 상기지람 윤시말 심의라 국문 제자지 기하랴여 어성인지 용색 언동에 무불 근서이 비국지하야 이후세하니 금폭기서 즉기사에 완면력 성인지 제무별함 수연이나 성이 기구구이 미지자제야 개성덕지지에 통용주선이 사중호예이님 학자 욕참심어 성인된 의어차의 구원이라 구설의 범일장이러니 금분위 17절 하누람 공자어 현당의 순순여야삽 사불능 언자러시다 순수는 신실지무람 사불능 언자는 겸비순순하야 불이현지로 선인야람 향당은 부형 종죽기수제구로 공자 거지의 기용모 사기여차람 제초 기제 종료 조정하산 편변원 하사대 유근이러시다 편변은 편야라 종료는 예법지수제요 조성은 성사지 수출이민 언불가이 불경변구로 일상문이 극언지로된 단근이 불방이람 자일절은 기공자 제향당 종료 조정 언무지 부동이람 양시말 성인지 소위 도자는 성인께서 이른바 성인께서 도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뭡니까? 불리고 일용지가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그 일용지간에서 여기 리자에 거성이라고 썼을 때는 떠날 리자예요. 떨어질 리자야. 떨어지지 않았다 이래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것이 도란 거예요. 거로 부자 평일 일동 일정을 문계 심시 상기지라. 그래서 선생님께서 공자께서
평소에 하시는 한 가지 동작이나 일동일정입니다. 동은 움직이실 때나 가만히 계실 때나 문인들이 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 그 자체가 도기 때문에 참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이 움직이시는 게 전부 도라고 생각하면 일동일정을 다 살피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 전체가 도니까 그걸 기록을 참 그걸 도라고 알아보고 기록하는 것이 참 훌륭한 거지. 그 제자들이 참 훌륭한 거 맞죠. 있습니까? 윤씨와 심의라 공문 제자지 귀하게 하여. 윤씨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야, 참 심하기도 하다. 정말 심하기도 하다. 공문 제자, 공문 제자는 공자의 문화생들이죠. 공자 문화생들 중에 그 제자들이 기하게. 기자는 즐길 기자예요. 근데 왜 여기다 우리 흔히 기자는 기호식품 할 때 쓰는 기자인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걸 찾으러 다니고 그걸 늘 두고 먹잖아요. 그죠? 그런 되게 식품이 아니라 학문이에요. 그죠? 얼마나 학문을 즐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용색 언동에 무불근서의 비록지하여 이후세하여 이 성인께서 하시는 용색, 용은 용모, 색은 안색, 얼굴, 언동은 말씀하시는 거, 동은 행동하시는 거, 전부지 뭐야. 전부의 무불근서의 조심스럽게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기록을 해서 비록지 아니 그거를 비지록지예요. 준비를 하고 기록을 해놨어. 그래서 이후세하니 우리 후대의 세상에 이자는 끼쳐줄 남겨줄 이자예요. 남겨놓으셨으니 금독기서 즉기사요. 지금 우리가 독기서 그 글을 읽고 즉기사 그 일자리에 나갈 즉자예요. 나가 봄에 완연여 성인지 제무야. 완연은 아주 분명히 그렇게 또렷하게 여 성인지 제무야. 성인께서 내 눈앞에 서 있는 듯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록을 정밀하게 친밀하게 써놨으면 그렇겠네요. 수연이나 그러나 성인이 부부의 위지자세 성인께서 어찌 후차하게 구구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서 그런 말이에요. 일일이 다 생각해보고 일일이 다 따져서 위지자 그 일들을 하시는 일이겠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연으로 하시는 것이 따져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덕지시에 아마도 이렇게 번역할게요. 아마도 성덕지지에 성대한 덕의 지극한 자리에 이르르심에 동용주선이 이 용모를 움직이고 일을 주선한다고 하잖아요. 일을 하나하나 차려서 챙겨서 처리하는 것이 차중후예이니 저절로 자자야. 저절로 중자도 거성서이기 때문에 맞을 중자야. 저절로 예라는 것은 천지간의 질서, 이치예요. 여기서 이치가 무슨 뜻이에요? 저절로 그 이치에 착착 맞아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치라고 않고 사람들이 보고서 볼 수 있는 거라서 보일시번에서는 예를 쓴 거라고 보여줘서 예라는 것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보일시가 있으니까. 거기 이자 끝에 이자를 본 거 보면은 이 글을 쓴 분도 분명히 얻은 게 있는 거야.
저절로 얘에 맞았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 이상도 그게 아니고. 학자, 욕, 참심, 성인인 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인이 어떤 분인가, 성인은 어떻게 사셨을까, 성인은 어떤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셨을까를 참심, 사모의 마음을 거기에 둬보고자 한다면, 즉 성인의 모습을 한번 찾아본다면 의 어차의 구원이다. 이 장에서 17장, 여기 10장에서 그 모습을 구할 거다. 언자는 그 모습, 거기, 그것을 구해봄이 마땅할 거다.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실은. 논어를 읽고 사서성경을 다 읽어도 공자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런데 초학자가 사실은 사서성경을 안 읽은 입장에서는 별로 공자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알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당장이 옛날 구닥다리처럼 옷 입는 얘기, 음식 먹는 얘기 이런 얘기만 나온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를. 구설에 옛날 논어책에는 더 밀착, 그냥 풍으로 한 장이었었는데 그 품이 17절합니다. 지금 17 절로, 구절로 나눠놨다 이거예요. 첫 번째 구절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글 읽기 전에 사람의 모든 것을 기록할 때 무엇을 먼저 기록할까요?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엮이지요? 말에 대해 기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공자, 향당은 고향 동네니까. 그죠? 그러면 당신이 사시는 고향에 지금이야 뿔뿔이 흩어졌지만 옛날에는 3대가 살고 4대가 살고 일가 친척이 다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자님이 최고로 알지만 당시에 공자님이 연세에 따라서 위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밑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걸 이해하신다면 공자께서 그 당신의 고향 동네에서는 순순여야 하사, 순자는 게 성실할 순자예요. 아주 신실한 건 딱 보면은 믿음성이 가고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그런 모습을 하셔서 사불능 언달하시다.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말 안 하는 대신 실천을 하셨겠죠? 행동을 하셨겠죠? 순수는 신실지무라 실지무예요. 신지무는 믿음직스러운 모습, 실지무는 실질적인 모습. 신실지무. 사불능한 자는 말을 못하는 듯 했다라는 것은 비손순하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손자는 이것도 겸손할 손자고 순자는 어른들 말씀을 잘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겸비손순해서 현지로 선인이다. 현지로 선인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현명하다고 또 자신이 지혜롭다고 거성이니까 지혜롭다라는 그런 이유로서 선인,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앞서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로 위에 손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남보다 먼저 내가 잘났으니까 내 말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손순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향당은 누가 사셔요? 부형 종족지 소재. 때로는 큰아버지도 아버지도 그죠? 할아버지도 큰할아버지도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종족지 소재로 거지에 공자께서 그 동네에 계실 적에 용모 사기 그분의 용모와 사기라는 것은 말씀하는 기색. 그러니까
우리 톤이라고 하잖아요. 톤. 어감. 그죠? 어감 또는 어조. 그것이 이렇게 순순하셨다. 부드럽고, 이 순순이라는 말은 또 온순하고 공손한 모습. 온공지무라고 하거든요. 넘겨보시면 오씨와의 주가 있어요.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순수는 사불능언이요. 순수이라는 것은 말을 못하는 듯한 모양이고, 신실은 제 심이 누러 다른지 뭐야. 신실이라는 것은 마음속에는 있는데 다른 말을 하는 데에 어눌한 듯한 거야. 일륜지서, 사람, 인륜의 질서가 작은 탈원,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도달하는 것이고, 유친급속, 친한 이로부터 좀 성그른 이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이치잖아요. 그러니 가지 외집, 집 밖에는 향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국내가 있으니까. 생어, 사하야, 상어, 사한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성장을 했으니 부영, 종족이 쉬어삭으로 부모와 형제들이 이 동네에 모여 살잖아요. 네, 모일 취자예요. 그래서 부자, 거지, 기모, 모원이었어요. 부자께서 거기에 사실 적의 모습과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셨더라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가 하면 자기 동네만 계셨간데요. 조정이 나갔었지, 그죠? 그러니까 기재, 종묘, 조정가산. 그 공자께서 종묘, 제사 지내는 자리, 종묘라든지 조정에 계실 때에는 변변은 하사대. 변변은 말 잘할 변자예요. 또박또박 말을 잘하실 때 유근이러시다. 지금도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그죠? 그잖아요. 오직 삼가하시더라. 변변은 이게 말 잘할 변자지요? 밑에 있는 자가 말 잘한다는 뜻이다. 변호사 변자니까. 종묘는 이게 종은 자기 조상 대대로 지내는 큰 제사 지내는 데고, 묘는 이게 사당이니까 종류가 좀 같은가? 그런 거죠? 같은 거야. 종묘는 선대 왕들 모셔놓은 배 모셔놓은 데 종묘라고. 종묘 사직이라고 하니까 종묘. 종묘는 예법 기술이야. 예법이 있는 곳이야. 예에 맞게끔 말만 하는데. 조정은 정사지 소출이요. 조정은 또 정사가 나오는 곳이야. 그러니 불가의 불명변고로 말을 할 때 명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분명히 말을 잘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건 이거 저건 저거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 자리야. 필, 상, 문이 극언기로 돼요. 반드시 자세히 묻고, 이게 매사를 문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공자께서는 조정에서 하는 일을 꼭 당신이 물어서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세히 물으면서 극언기, 끝까지 그거를 말씀을 하시되, 단 근이 불방이야. 다만 삼가하여 함부로 말을 내뱉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TV만 틀면 하루 종일 엊그제 있었던 일 갖고 하루 종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도록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는 게 참 많지. 4.1절은 이 한 대목은 기, 공자, 제, 향방, 종묘, 조정, 언모디로 돼요. 결국에는 당신이 말하던 모습을 써놓은 거야. 어디에서? 동네에서, 종묘에서, 조정에서 하시던 말씀하시던 모습이 같지 않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
운봉 호씨와 줄을 좀 보세요. 첫 편은 기, 부자지, 용모, 언동이라. 그죠? 이 편은 공자님의 용모와 언동을 기록한 글이야. 그러나 기, 동의, 박선어, 기연. 그죠? 행동하는 걸 기록하실 때 말하는 것처럼 모순적인 게 없는 거예요. 말이 첫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말을 먼저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끝까지만